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 이것은요,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걸 박지원이가 삭제를 했으니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거짓의 세계에 빠져서 진실은 이렇게 삭제돼 버리고 거짓의 세계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야, 박지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은 이건 해도 너무한다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이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박지원이 뭐라고 해도 이것은 그냥 팩트가 되는 거죠. 봤다 이겁니다. 국가정보원은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지원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고 강도의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부 직원들의 정언도 확실하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이 같은 일탈 행위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밝힌 박지원의 혐의는 첩보 관련 보고서의 무단 삭제입니다. 2009년 9월 정보당국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를 해달라 하는 취지로 북한군에 직접 구조 요청을 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감청 기록을 삭제를 했으니 박지원은 역사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형법상 용서도 받을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이거는 정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계획된 월북보다 표류하고 있었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첩보 내용입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같이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과 전혀 상반되는 대목들을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지원은 공용 전자기록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한 전자기록에도 손을 댔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첩보를 취사 선택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공무원이 피살되던 날 문재인은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녹화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감청 자료를 근거로 이대준 씨는 월북자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북한군 상급부대에서 월북했느냐라고 묻자 현장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대목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측은 7시간의 방대한 감청 기록에서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역시도 몽땅 다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 이대준 씨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를 해달라 하는 말을 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것을 삭제했으니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전혀 헛개비들만 가지고 상대한 겁니다. 이걸 감췄으니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납포한 기순 어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서둘러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신문이 사흘 만에 종료된 배경에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서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탈북자들은 합동신문에 수수일 또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과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숱한 의혹을 남깁니다. 합동조사 과정에서 북한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는 귀순 진정성이 없다 하면서 북송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살해 현장인 소형 어선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북한 측에 넘겨졌습니다. 만약에 이 어민들이 정말로 살해 혐의가 있다면 그 어선 꼼꼼하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안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기순 어민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어선의 소독을 의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살해 사건이 있었다면 현장을 보존했어야 되는데 소독을 함으로써 현장 보존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살해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사건을 조작한 거죠. 귀순 어민 2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11월 5일 불과 며칠 만에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이한테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과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귀순 어민의 선박을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는 뜻도 전합니다. 완전히 김정은 아부형이죠. 김정은 초청장에 북한 어민의 북송에 관한 것도 동봉한 셈입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서훈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코드에 맞춰서 신속한 조사를 재촉했던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무리하게 강제 북송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지원은 전혀 엉뚱한 변명을 일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까지 나서가지고 국정원을 상대로 정치로 소환하지 마라 이런 헛소리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훈 전 원장 왜 전화도 안 받아요? 미국에 도망간 거는 알겠는데 전화는 받아야지. 최소한 각 언론들이 전화를 해대고 난리가 났는데 전화 왜 안 받아요? 서훈 전 원장은 며칠 전에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면서 사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아요? 사실규명하겠다면서. 그리고 국정원 내부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신임 국정원장 측이 지금 내부 감찰을 엄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현직 직원들을 위한 공제인 양우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 50억 원대의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서훈, 박지원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자금이 진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것까지도 다 밝혀내야 될 겁니다. 지금 국정원은 본부 1급 보직국장, 지역지부장 등 27명을 지난달에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데 국정원은 이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운영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적 쇄신을 기반으로 대북 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혹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는 국정원장부터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싹 검찰 출신이 넘어가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여기서 조사를 시작하면 만만하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양우회라는 국정원 조직이 기금 운영 과정에서 50억 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본 사실이 지난해 국정원 내부 직원들에게 공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국정원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공제 모인 기금으로 운영하는 투자가 손실을 보면서 자녀 등록금 일부 지원 등 혜택이 삭감됐다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면서 투자 손실 소문이 퍼졌고 이후 직원들에게 투자 손실 사실이 공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모아뒀다가 국정원 직원들이 퇴직한 후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운영 역시도 굉장히 불투명했다고 합니다. 자산 운용 실태나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접근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는데 내부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재취업이 옛날보다 힘들어지면서 국정원 고위층이 퇴직 국정원 직원 중에 자기 사람을 양우에 앉히려고 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